투데이 핫 뉴스 앤 인터뷰. 코로나라는 재난 속에서도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더 바쁘게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부평구갑 이성만 국회의원, 오늘 이 시간에 만나봅니다. 이성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성만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올 한 해 바쁘게 뛰셨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아,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총 1,2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확보했다고 이제 음. 발표는 했는데 네네. 그 중에는 이제 국가적 기간 사업이 있습니다. 음. 예를 들자면 뭐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송도부터 출발해서 부평역을 지나긴 하지만 네. 이게 저기 저 청량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그 전체에 대한 설계비가 뭐 내년도에 뭐 한 803억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네.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음. 계산을 해서 네. 이제 1,200억 정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음. 받은 거는 뭐 남부체육관이라든지 네. 또는 신촌공원 뭐 조성 사업이라든지 음. 또는 뭐 하수관로 정비라든지 네. 실제 이제 이런 사업은 이제 음. 뭐 10억 내외 네네.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진짜 열심히 뛰어서 땄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1,200억 중에서 그러니까 그 GTX에 한 그렇죠. 800억 원 예, 이상. 이제 그 국가적인 음. 그 기본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네네. 이제 GTX 비노선하고 네. 우리 캠프마켓 그 어. 반환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토지 매입비가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게 또 한 330억 정도 아.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거 계산만 해도 한 1,100억 정도 되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네네. 다만 이제 예산 사업은 아닙니다만,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산이 계상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부평역 앞에 보면 그 상권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뭐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지하상가 뭐 이렇게 네네. 쭉 있는데 거기를 육성하는 사업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큰 게 그 상권 르네상스라는 사업입니다. 네, 부평 르네상스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게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이번에 어떻게 음. 잘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뭐 최소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때는 제가 좀 역할을 좀 열심히 했죠. 맞다. 지난번에도 예. 그 부평의 마경남 의원 시의원 구의원이시죠. 구의원. 예. 그때 전화 연결했는데 이성만 의원이 큰 힘을 써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 GTX 비노선이 이제 만들어지면 부평 르네상스 다시 가져올 거다. 또 경인정철 지화하는데 뭐 경제성도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GTX 비노선은 이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 서울 갈 때 이제 요금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약간 서울시 외다 보니까 네. 좀 비싸고 그다음에 용산부터 저기 청량리까지는 이제 서울 시내다 보니까 예. 돈을 많이 받기가 어려워요. 음. 그래서 아마 지금 추진되는 게 송도부터 용산까지는 이제 민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네. 용산부터는 청량리까지는 이제 국가 네네. 재정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노선 구간이나 전체의 위치 이런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네. 기본 계획이 고시가 안 됐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가 아직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 같은 걸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 져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네. 민자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민자 사업자를 못 구했으니까 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재정으로 투입을 해서 네. 기본적인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일단은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볼 때는 뭐 내년도 내 착공을 목표로 계속 우리 정부 기관을 독려하고 있는데 네. 좀 늦어질지 아니면 내년 내 할 수 있을지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인전철 지하화 매년 뭐 대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데 이번 대선 공약에도 언급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음. 인천이 제시하는 5대 공약,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되셔서 챙겨야 될 5대 공약의 하나로 경인전철 지하화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 대통령 대선 공약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아마 가장 적극적으로 경인전철 지하화를 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국토부가 이 용역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그렇죠. 지하화에 대해서.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간 그 결과를 받아봤는데 진짜 제 예상과도 좀 다르게 결과가 썩 좋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썩 좋지 못해서 이 문제를 재조정해야 되는 이게 사업성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네. 사업성이 좀 미흡하다라는 좀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네.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또 따로 모색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제가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니까 꼭 당선이 돼서 우리 경인전철 지하화에 어떤 큰 힘이 좀 원동력을 만들고 이게 행정적으로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보완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고 긍정적으로 네. 보고 뭐 이런 줄 알았더니 사업성도 조사 결과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있지 않았군요. 원래 이제 그 복복선 전체를 예. 복복선 전체를 지화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도 좀 무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GTX 비노선이 생기면서 서울로 가는 우리 경인선하고 거의 노선이 같아요. 네네. 노선이 같기 때문에 굳이 지하화를 할 때 복복선으로 할 필요 없이 복선으로 한다면 네. 사업성이 괜찮게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희 생각보다는 좀 예. 사업비가 아. 좀 과다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따져볼 생각이고요. 아직 네. 구체적인 결과서를 안 받아서 그런데 아. 그거 한번 따져보고 또 지상에 생기는 토지에 대한 평가가 네. 생각보다는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말이 좀 그런 게 예를 들자면 농지로서 토지를 이용하는 거하고 상업지로서 이용하는 거는 네. 땅값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층부의 토지를 무슨 용도로 결정할 건지에 대한 결정 과정 속에서 네네. 이건 충분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국토부가 용역을 하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한 게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요게 전부 다 용역 교과서 나오면 제가 진짜 꼼꼼히 1페이지부터 끝까지 제가 검토해서 네네. 조목조목 요 문제를 따질 생각이에요. 그러게요. 우리 인천 시민들은 뭐 숲길이나 공원 등등을 기대하는데 이렇게 따졌을 때는 상업지보다는 상업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군요. 다만 이제 이 공원이나 이런 길도 가야죠. 그렇죠. 이런 길도 가는데 네. 과연 우리가 이제 토지를 개발하면 상업지 비율이 한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길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미 굉장히 번화한 곳. 예를 들자면 뭐 부평역 근처는 완전히 번화한 이미 빌딩촌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는 이제 상업지로 개발함이 타당하죠. 네. 그에 비해서 주거 시설이 밀집돼 있는데 이런 데는 좀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녹지 공간을 만들어줘야죠. 네. 근데 이런 배려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요거는 네.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네. 또 꼼꼼히 봐주세요. 꼼꼼히 좀 따져서 하여튼 경인전철 지하화가 네. 우리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아울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45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자, 전재울 사거리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김선경 통신원. 네, 남동대로가 남동공단에서 길병원 쪽으로 나오는 퇴근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염굴 근린공원에서 시작을 해서 길병원 쪽으로 이곳 전재울 사거리 지나는데 차 간격 많이 좁혀져 있고요. 단업단지 고가교에서는 이경인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램프 구간에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공단 쪽으로 진행은 되지만 남동경찰서 사거리와 이곳 전재울 사거리에서 아시아드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조금 불편하고요. 교차하는 매서울로가 선수촌 사거리에서 하객동 가는 차량들은 이곳 전재울 사거리 신호 한번 조금 부족하게 대기를 하고 있고요. 전재울 사거리를 지나면서 터미널 입구 구간 차 간격 좁혀 있고 반대쪽에서는 교통공원과 전재울 사거리 구간에서만 짧은 지체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호구포로는 도림동에서 작은골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 남천 마을 부근부터 선수촌 사거리 지체서행 반복하고 있고요. 선수촌 사고를 지나면서 작은골 쪽으로는 정체가 이어지면서 이 구간 정체가 모래마을 사거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울 사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남 사거리 상황은 어떨까요? 안영준 통신원. 네, 건지럽 북한 국가 쪽에서 오는 차량이 모래강족 사거리를 지나 복지단지 사거리와 성남 사거리 지체 수행되고 있고요. 이후로 성남 국가를 넘어 건지 사거리까지도 밀려 지납니다. 반대방의 신호 한두 번 정도면 성남 사거리를 지나 복지단지 사거리와 모래강족 사거리까지 교통량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가정로 가조 3거리에서 성남 사거리 신호 한두 번 정도면 지나갈 수 있고요. 이후로 성남 제2고가 사거리나 신현동 쪽으로도 지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북시장 부근 양방향 하위차로에 주정차 차량이 많습니다. 이동하기에 불편 따르고요. 잘 살펴 지나게 되겠습니다. 반대방향 성남 사거리 신호 한두 번 정도면 가저 3거리까지 불편 없이 이동하겠습니다. 성남 사거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이성만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경인전철 감사합니다. 지하까지 말씀 나눠봤고요. 캠프마켓이요. 예. 이제 뭐 담이 허물어진 것도 있고 시민들에게 이제 개방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네네. 어떻게 더 달라진 모습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확실하게 달라지죠. 그렇죠. 일단은 그 B2 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개방된 곳이요. 네네. 그 개방하고 나서 거기가 이제 야구장이 있던 자리인데 예전에 벽에 있을 때보다 그게 허물어지고 나니까 시민이 바라볼 때 이게 공간이 이제 눈에 보이고 기대감이 훨씬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제 음. 캠프마켓이 이제 반환이 임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내년 상반기에는 B1 구역이면 저쪽 그 주한장로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주한장로교 사거리니까 캠프마켓 전체로 보면 그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네네. 거기가 그 다이옥신이 나와서 음. 그 환경 정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이 내년 아마 상반기면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개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D구역은 이제 빵 공장이 있는 중간 자리인데 이제 다 이제 이전을 해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값을 치르면 그 부분도 내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반환을 받을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방하고 있는 지금 B2 지금 야구장 주변에 여러 가지 건물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건물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데는 그 보존을 하면서 뭐 음악 창장소라든지 또는 공연장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탈바꿈해서 좀 부평의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뭐 에너지 또 소상공인 등등 관련한 이제 발의한 법안이 많으셨는데 성과는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그게 자기를 해놓고 자기가 만족한다 이러면 글쎄요. 하여튼 저는 네. 제가 이제 해본다고 열심히 했는데 글쎄 낙제점을 좀 면할까 어쩔까 걱정이 좀 너무 됩니다. 겸손하십니다. 아니 실제 그래요. 실제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 중에 하나가 이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손실보상 이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한테 손실을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내용을 특별법에다가 이제 앉히는 자리인데 네. 사실 그거를 하면서 여러 정당 간의 의견이 좀 달랐고 네. 또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법적 권리를 소상공인 분들한테 드리는데 이게 막 계속 교착되는 과정 속에서 네네. 참 타협을 한다고 열심히 타협을 해봤는데 네. 또 정부 의견도 있고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더 근본적으로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 네. 이제 뒤늦게 와서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이게 좀 부족하다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한 3조 2천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한테 100만 원씩 지원해주고 또 내년부터는 보다 확대된 지원책을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 조금
저희들이 처음 지원할 때부터 좀 능동적인 자세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그나마 좀 만족할 수 있는 거는 전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음. 여하튼 야당과 뭐 지지급 없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결론을 내서 그래도 이 지원법으로 인해서 네. 또 소상공인 분들한테 피해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정도 법적으로 네, 또 네. 완결시켜 놓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렇게 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좀 더 중점을 두고 살필 현안이나 과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신동에 헬기 부대, 네. 헬기 부대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부적절해요. 그다음에 그 17사단 일신동 주변으로 예. 많은 부대를 이전해 오면서 네네. 가장 오래된 민원인 음. 이 헬기장을 이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하고 국방부하고 합의를 봤어요. 네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 최적의 부지로 선정되는 곳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그 합의를 그래요? 도출을 해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내년도에는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사업 방법을 강구해서 네. 이전 협약을 맺도록 하는 게 내년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고요. 그렇군요. 또 최근에 그 이제 부평 6동에서 그 우회전하던 차량에 우리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화물차 3학년 사고. 학생인데 네네. 안타깝게 사고를 당해서 결국은 이제 사망을 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경찰청 등 관계기관 다 불러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내 보좌관도 향후 대책회의에 참여시켜서 제가 다 챙기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예산이 부족하거나 국가적으로 이게 뭐 정부가 안 되는 일이라면 내가 칙을 걸고 내가 이건 뚫겠다 해서 이거를 진행하는데 네. 우리 지역 내에서는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네. 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게 제가 내년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께 연말연시 인사 말씀 남겨주시죠. 네. 지난 1년 동안 뭐 뽑아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면 잘 답을 했나 제 자신이 많이 회의롭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험을 가지고 내년엔 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또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어렵지만 발전하는 대한민국도 희망찬 대한민국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평국합 이성만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